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젊음의 상징이었던 서대문구가 다시 한번 명성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체된 지역 발전으로 변화가 없는 도시로 전락했던 도시는 이제 활기가 넘치고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며 행복 100%의 서대문을 만들고자 하는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늘 시간에는 이성원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꼭 1년 전에 이례적으로 이 야외에서 취임식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1년 지났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네. 벌써 그만큼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서대문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 일 가운데서 성과를 낸 것도 있고요. 이제 서대문의 모든 주민들이 이성원이가 들어오더니 서대문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네.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대문과 인연이 참 깊으시잖아요. 학창 시절도 서대문구에서 보내셨고 네. 뭐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대문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지금은 구청장까지 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다라고 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때보다 구청장이라는 게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네.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5개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그동안 했는데 성과를 낸 것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서 신촌 노타리까지가 연세로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2014년부터 차가 안 다니는 대중교통 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신촌의 상권이 매우 침체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네. 지난 1월 20일자로 다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을 받으면서 예. 제가 정말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표정에서 지금 나 지금 행복하다 이런 표정이 저한테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서대문구 슬로건이 행복 100% 슬로건입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게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행복 10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 사실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평도 받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운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최근에 확실히 느끼는 거는 어디를 가나 서대문이 변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저희가 구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38군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46군데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함으로써 공원도 만들어지고 새롭게 도로가 나오고 주민 편의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가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사업 그리고 특히 교통 관련 부분도 불편했던 교통 부분을 다시 해소하는 일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줘서 아주 의의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서대문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뭐 16대 18대인가요? 네, 16대 18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대문구 갑 당협위원장과 지금 25년, 26년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랜 정치인 출신으로서 네. 하지만 구청장으로서 보낸 시기는 1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과 구청장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국회의원들은 나라 일, 큰 일을 예산을 다루거나 법을 만드는 일을 그렇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비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우리 지역 서대문을 발전시키는 일, 서대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쾌척하는 일, 이게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으로서는 1,5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그리고 7,537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 사업을 기획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이게 네.
정말 확연하게 변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국회의원보다는 이 구청장을 좀 빨리 할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구청장님은 체육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체육을 전공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체육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또 부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신문방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체육과 정치에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네요. 정치와 체육이 어쩌면 공통된 것이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올림픽 선수들을 다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듯이 네. 우리 국민 모두가 필요한 안보 문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체육하고 정치의 어쨌든 공통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계속 역동적으로 네. 삶의 질을 바꿔나가는 일입니다. 예. 사실 체육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느끼는 것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그 사람 금방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라 그러면 네. 정치는 욕을 많이 먹지만 체육은 욕을 안 먹습니다. 왜 스포츠도 실적이 안 좋으면 많이 아니 먹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예. 체육 전반적으로 볼 때 체육 활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건강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을 그러니까 증진을 시키는 일 네네. 그리고 건강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복지를 보더라도 네.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거 돈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보험료 적게 들어가는 거 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체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아주 최근에 재미있는 관심 있게 본 기사가 서대문구청에 스포츠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네. 여자 실업 농구단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에 유일한 단체 국위 종목 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창단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서대문 여자 실업 농구팀을 이번에 3월 29일 날 창단을 했는데요. 네. 여기는 박찬숙 씨 농구의 전설이라고 하는 박찬숙 씨가 감독으로 왔고 지금 선수단 8명과 합해서 11명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실업 농구팀을 만들게 된 배경은 원래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직원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네. 의무적으로 한 종목씩 그러니까 체육 종목을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서대문에서는 그런 종목이 육성하는 종목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 25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협의회 회장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한 종목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중에서 이제 개인 종목보다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농구팀 그리고 배구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여자 농구가 조금 인기가 좀 밀리고 있지만 네. 다시 여자 농구를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설 같은 그런 박찬숙 감독과 함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면 된다는 이런 거를 좀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실업농구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번 코너는 구청장님이 가져오신 상징적인 물건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지금 네. 스튜디오에 예상치 못했던 낡은 신발이 등장했어요. 어떤 예. 신발입니까 이게? 이 신발은 제가 매일 아침에 이거 신고 산에 올라갑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제가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진돗개만 5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네. 제가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산책을 매일 아침에 하는데 새벽에 4시 반이면 안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네. 이렇게 5마리를 전부 운동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제가 오랫동안 정치하면서도 예. 항상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갈 때 항상 신던 신발이고요. 이 신발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밑창을 1년이면 한 3번 내지 4번 바꿉니다. 저는 이 정치인이 전에 이제는 제가 지역의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지역을 많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다니려고 그러면 구두보다는 이런 등산화나 운동화가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네,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 오셨어요. 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많이 다니면
발이 덜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더 즐겨할 수 있고 또 사람들 만나도 피곤한 모습을 덜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운동화가 좋고 등산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신발 PPL 아니고요. 우리 이 신발 우리 청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신으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개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님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자,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서대문 지역이 확실하게 변화와 발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꼭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 두는 사업이 우선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부분은 아주 주민들이 다 동의율이 높다면 신속하고 그리고 깔끔하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구청장도 그러니까 토목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기술직을 모셔봤습니다. 그 도시정비국장도 새롭게 모셔왔고 예. 또 총괄 기획가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오래 하셨던 교수님을 총괄 기획가를 모셔와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현재 46개 다른 사업장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예. 사업에 좀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이렇게 주거 환경을 잘 만들더라도 서대문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체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체계 부분을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서대문의 가장 또 자랑 중에 하나가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서대문에 9개 대학이 연세대를 포함해서 이화여대 등등해서 9개 대학이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대학들이 많은 만큼 청년들이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예. 그런데 신촌에 대부분 대학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끼를 발휘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연대 앞을 지나고 있는 경의선 철도를 지하로 가게 하고 예. 그 유휴부지를 잘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예. 이쪽에 이제 복합 개발을 통해서 서북부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작업도 제가 지금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신 꼭 1년 전에 취임식을 하셨던 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철거하고 뭐 50층 규모의 작은 네. 코엑스를 만들겠다 네, 이런 네. 비전을 내거셨는데 네. 어떻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가 지금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방향을 잡고 있고 과거 같으면 지자체가 들어서 어떤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민들이 선택하십시오. 네. 방법론을.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열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인왕시장과 그 유진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한 80% 가까이 지금 다 거기 오셔서 네. 강의도 들으시면서 설명회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앞으로 몇 가지 넘어야 될 그런 고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진다면 저는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이 완성돼서 정말 서북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50층짜리 건물 4개동만이 아니라 네. 많은 주민의 편의시설과 인프라시설을 구축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서북부 지역의 가장 중심 상권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정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겠다 이런 것과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역 예. 상권도 마찬가지인데 네. 권역별 상권 활성화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저희가 서대문 지역에 이제 인구 31만 명이 조금 덜 되는데 네. 크게 14개 동으로 돼 있지만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홍은, 홍제권, 그다음에
북아현 천연 충영권, 네. 신촌 연희권, 남가자 1동, 북가자 1동에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4개 지역 전부 다 이제 우리 많은 자영업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상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서울신용보증단하고 함께 해서 우리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 하나은행 등등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30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군요. 300억을. 그래서 이 300억을 일단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1% 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 신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신촌 사랑상품권을 저희가 30억 발행을 해가지고 네. 신촌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또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할인율이 10%나 됩니다. 예. 금방 많이 팔렸고요. 다음에 또 신촌 지역의 상인들에게 75억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금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나이스 지닉 데이터라는 자료를 보게 되니까 예. 신촌 지역의 상권이 480억 정도 2019년 전에는 월 매출 나왔는데 지금 50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385억이었는데 지금 500억이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매출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걸 봐서는 상권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 정류를 해제해서 네. 차를 다니게도 하고 또 저희가 차만 다니게 한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가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예. 시간당 1,000원꼴로 쓸 수 있도록 학교하고 다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봐서 여기 이제 신촌 지역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은홍제권은 인왕시장을 포함해서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아현권에도 또 영천시장에 있는 천연권에도 저희가 전통시장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서대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서부선 경전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착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서부선 102번 정거장을 두고 지역 내에서 계속 이슈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는 원래 충암초 앞이다, 이 정거장이. 네. 그런데 서울시는 무슨 소리냐, 원래 응암초등학교 앞이다 이런 건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충암초는 서대문구고 응암초는 은평구잖아요. 이런 아니, 논란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니 이게 말입니다. 예.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서부선 경전철이라는 것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대까지 가는 네네. 노선이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때 이제 맨 처음에 2006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네. 2007년도 6월 26일 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합니다. 서울 지역에 7개의 경전철 노선을 만들겠다고. 그중에 하나가 서부선인데 그때 발표할 때 뒤에 다 지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노선도를.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역이 백년사 입구로 돼 있습니다. 네. 백년사라는 곳이 지금 바로 충암초등학교 길 건너에 있고 명지전문대학교는 담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에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고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게 됐는데 사업을 중단 선언했습니다. 네.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익이 들어와서 박원순 이익이 들어와서 2015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업을 이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두산건설에서 민자 사업자로서 제안서를 낼 때 네. 102번 역사를 명지 전문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예. 민자 투자 사업은 제안서를 내는 업자의 그 제안이라는 게 단순하게 참고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PM액이라고 그러는데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다 해서 네. 거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7단계가 있는데 모든 단계를 다 통과해서 기재부에서 투자 심사도 끝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의회까지 다 통과가 돼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3자 공고하고 그걸 고시합니다. 고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책임자가 도장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사업이 결정됐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고시에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이 명지 전문대 앞으로 이렇게 제안했던 그 내용이
제3자 공고안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서류가 있습니다. 네? 아, 준비를 해오셨나 봅니다. 있습니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류를 가지고. 네, 요 서류입니다. 네. 이게 제3자 공고, 제3자 제한 공고라고 하는 서울시가 내놓은 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여기 12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경유지가 나옵니다. 이게 네네. 충암초로 나오지 않습니까? 노랗게 지금 노랗게 된 거. 충암초등학교. 예. 충암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이 명지전문대입니다. 네. 백년사 입구이고요. 예. 이게 서울시에서 만드는 고시 내용입니다. 고시 내용.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고시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2021년에 4월 달에 가서 이 사업 제안사를 했던 이 두산건설에서 102번 역사를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바꿔서 변경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백년사 입구로 그렇게 얘기했었고 또 제안자로서의 두산건설에서 충암초등학교 명지전문대 앞으로 이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다 이미 제3자 공고까지 내고 고시까지 했던 내용이면 이게 사실은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게 지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이거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봐라. 서울시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우리는 처음부터 응암초등학교 앞이었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대로 충암초 앞으로 102번 정류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정류장 위치를 정할 때는 수요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얼마나 여기서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지 그런 다 수요 조사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역사 위치를 정하는 건데 충암초등학교 앞쪽에서는 1년에 타는 사람들이 거의 178명 됩니다. 네. 178만 명. 반면에 응암초등학교는 여기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거리도 명지전문대 앞이 990m입니다. 네. 은평구 사절역에서 응암초등학교는 740m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더 적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결과가 왔는지는 서울시가 답변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잘못한 겁니다. 지금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범하고 나서도 그걸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주민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민선 8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이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앞으로 민선 8기 남은 3년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네. 남은 3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을 하나씩 잘 채워나가는 작업을 네. 이제 3년 남아있는 기간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꼭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많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최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대문에는 산이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홍제천이 있고 네. 또 은평구와 경계선에 불광천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변 감성도시라고 해서 이제 홍제천을 1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수변 카페를 제가 만들었는데 서울 전체 통틀어서 첫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예. 하루에 거의 400명, 500명씩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물과 산과 이게 잘 어울려져 있는 숲속의 도시로 우리 서대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앞으로 차분차분 잘 진행해서 현재 46개 단지를 완성도를 좀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학교가 9개나 있는 대학도시이자 청년도시인 우리 서대문에 이런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끼를 좀 발휘할 수 있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예. 동숭동에 있는 그런 대학로는 거기는 문화예술 공간 대학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신촌에 있는 신대학로는 문화예술과 창업과 연구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50%가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소외받지 않은 많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잘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 이 돌봄단을 포함해서 이 우리 통반장님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체국에 있는 집배원들도 같이 지금 이런 소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주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확보된 예산을 정말 촘촘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인생 케어 전반에 걸쳐서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네. 이거를 구청이 이제는 그 일을 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임신부에게는요, 제가 30만 원씩 드립니다. 임신부에는. 예. 네? 그리고 쌍둥이 가지시면 60만 원 드립니다. 2배니까요. 삼쌍둥이는 9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출산 지원금도 드리고 네. 아이들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만들고 키움센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14개 동인데 8군데 지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다 만들어서 아이들 마음껏 와서 뛰어놀고 같이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요 일자리 점유가 5,000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5,000개. 우리가 지금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구청이 이렇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선 8기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구청장 이성원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점수 준다는 게 굉장히 조금 뭐 어색한데요. 예. 근데 뭐 점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민들을 같이 만나보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봐서는 네. B학점 정도 되지 않을까? B학점이면 점수로 한 75점 정도 될까요? 75점이나 한 80점 정도 되지 80점 않을까, 정도?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또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더 노력해서 좀 그러니까 A학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을 했는지 그거를 감시하는 단체에서는 A학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A 받았습니다. SA. 네. 최고 등급입니다. SA.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더라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A학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년 후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성원 구청장에게 미래의 나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좀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끝나고 나면 굉장히 초라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악수하고 싶어하고 야 성원아 잘했어 네가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서대문이 발전했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좀 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이렇게 일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 100% 만드는 서대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로부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야 같이 소주 한잔 하자. 야 너 보니까 반갑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오늘은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 100% 도시 서대문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